지금 내 무게를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관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짓수에서 이제 힘 빼는 방법, 이제 어떻게 하면 힘을 빼는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1, 2, 3. 자, 이제 주짓수에서 이제 힘 빼는 방법을 해볼 건데, 뭐 라방에서도 질문이 많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힘을 어떻게 빼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뭐 주짓수 이제 스파링을 하는데 상대가 계속 힘을 쓴다고 한다. 근데 힘을 안 쓰고 어떻게 스파링을 하느냐. 뭐 결론은 이제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기술 중에도 어떤 기술을 먼저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개념을 먼저 가지고 이 스파링을 하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짓수 힘 빼는 방법이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 관원들 스파링 하거나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스파링을 잡아주면서 공통적으로 조금 느꼈던 부분. 그래서 그래, 이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되면 그래도 힘이 좀 빠지겠다. 상대한테 너무 힘이 세요, 너무 힘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핀잔은 듣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스파링 하면은 처음 스탠딩부터 하죠. 일단 스탠딩 게임을 하지 마세요. 서로 스탠딩을 한다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탠딩 기술이 없는데 이제 힘으로 하다 보면 넘어지긴 싫잖아요. 넘기고 싶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본능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없어요. 그럼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힘을 많이 쓴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좀 힘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딩 싸움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드 가서 많이 찌개보고 저보고 해서 가드 능력을 키우는 게 낫지, 처음부터 스탠딩은 일단 X, 일단 힘 빼는 방법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탑인 경우가 많겠죠. 초보자분들은 아마 상대방이 좀 능력자라고 해야 되나? 선배들. 뭐라고 하지 이걸? 갑자기 생각이. 먼저 다니신 분들, 상급자들.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탑에 놓여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탑입니다. 자, 상대방 이제 놓아주세요. 놓는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공통적인 거는 그립에 너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를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지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내가 이 다리를 당겨서 벌려서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자, 이제 그 마음으로 당기는데 상대방은 잘 안 당겨지죠.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사람은 이제 일단 당기는 힘보다 미는 힘이 더 세죠. 왜냐면은 당기는 힘은 내 체중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뭐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는 한 내 체중을 활용할 수 없지만, 내가 밀려고 할 때는 내 체중을 이렇게 기대서 내 체중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다리를 벌리고 싶다면 여기서 당기는 게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각도를 틀어야 됩니다.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밀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먼저 각도부터 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먼저 각도를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패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 너무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팡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힘만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각도를 먼저 틀어주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다리를 막아야 됩니다. 당기지 말고 밀던지 막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상대방의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상대방 이 프레임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너무 상대방 상체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되면은 뭐 안바나 삼각 같은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힘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내가 당기죠, 이렇게. 상대방은 다리만 밀어도 이게 뜯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상대방 목깃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힘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직 상대방의 프레임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잡아야 될 그립은 뭐 바지 그립 잡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당기는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밀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바지깃. 발목, 뭐 발등 정도 치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라펠 깃 중에도 높은 게 아니고 낮은 쪽, 벨트 쪽에. 그 다음에 벨트 그립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바지 안쪽 요런 그립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이 다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그립을 찾아서 하셔야지, 여기 있는데 상대방이 상체 쪽을 잡으려고 하시면은 서브미션 기회도 노출이 되고 쓸데없는 힘을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체에서는 상대방의 다리 쪽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당기는 게 아니고 가드 패스 할 때는 일단 각도를 틀고 눌러야 됩니다. 누르거나 막거나 이렇게 나의 프레임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르거나 막거나 막을 수 없다면 흘리거나 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힘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움직임으로써 이제 그 가드 패스, 이 다리를 지나가는 그 능력을 이제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상체쯤에 왔을 때는 이제 목깃을 잡아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목깃을 잡고 힘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제 어떤 움직임을 할 거 아니에요.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럴 때 그냥 계속 고정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흘려버리는 연습. 가면은 따라가서 백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상체 쪽으로 갔을 때는 고정보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이제 계속 흘리는 연습. 그래서 이제 탑에서 가드 패스 하실 때는 너무 뭘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뭘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리거나 막거나 누르거나 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나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패스가 안 되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막 어지럽게 만드셔야 탑에서는 그나마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가드입니다. 뭐 가드는 이제 아까처럼 스탠딩 싸움을 피하고 그냥 가드로 앉아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가드 패스 과정에서 수입을 당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빼야 되느냐. 아까 탑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당기고 이렇게 근력으로 막 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프레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은 힘으로 상대의 무게를 이렇게 막아내려면 근육이 아니고 프레임으로 기대해 보세요. 프레임. 이게 치워지면 무릎 프레임. 좀 들어볼까요? 무릎 프레임.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팔 프레임, 팔꿈치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가드에 있는 사람은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무게를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 지구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거꾸로. 그럼 여기서 내가 깔리지 않으려면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프레임은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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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워있을 때도 프레임이 있어야죠. 치워지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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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프레임, 짧은 프레임, 모든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 상대방의 무게를 계속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힘이 별로 안 들겠죠. 근데 이제 언제 이렇게 힘을 쓰냐면은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려고 할 때. 만약 오버언더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언더 패스 한번 들어볼래요? 오버언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빨리 해야 될 건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요거를 밀어서 내 다리를 빨리 빼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이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밀면은 이제 가드가 되는 건데 엉뚱한 데를 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상대방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에서는 그 계속 상대방의 프레임을 흘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가드에서는 그 흘려진 프레임을 계속 다시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 프레임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팔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빨리 이 다리를 넣을 수 있는, 다리 프레임이 살아나기 위한 공간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팔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지, 이 팔 프레임이 상대방의 모든 무게를 다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다리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다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손을 쓰는 거지, 계속 하루 종일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 가드에서도 내가 원래는 이걸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손이 잠시 갈 뿐이지, 이 손이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다리가 다시 돌아올 방법을 생각을 해서 계속 가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손은 이 다리가 들어올 공간을 잠시 만들어 줄 뿐, 손으로만 프레임을 만들면 힘이 점점점 빠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 다리를 빼서 상대 몸에 이제 설치를 계속 프레임을 해야, 이제 프레임을 계속 설치를 해야 힘을 아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솔직히 레벨이 조금 높으신 분들도 조금 잊고 계시는 건데, 가드를 잡을 때 뭐 상체 컨트롤 하는 가드가 있잖아요. 스파이더 가드나 락소 가드나 뭐 카라인 슬리브 가드나, 물론 여기서 계속 내가 상대를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이제 좋은 가드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뜯으려고 합니다. 뜯으려고 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없죠. 그래서 가드는 항상 상체 컨트롤 하는 가드를 하나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체 컨트롤 하는 가드를 하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힘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자, 제가 이제 뭐 X가드나 싱글렉 X가드, 뭐 그런 가드, 버터플라이 가드나 이런 하체 컨트롤 하는 가드를 연습을 잘 안 해봤고, 여기서 뭐 리커버리나 이런 걸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합이나 스파링 때 무리하게 그 가드를 세팅을 하기가 힘들죠. 거기서 연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라인 슬립으로 잡았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제 허리를 들거나 이걸 뜯으려고 할 때 너무 무리하게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계속 가보죠. 허리를 듭니다. 계속 허리 일어나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전완근이 털리고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죠. 그냥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허리를 피려고 하면은 오케이. 자, 제가 목깃을 당기면 당길수록 이 다리는 점점 앞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다리가 점점 뒤로 가면 상대는 빨려들기 때문에 이 허리를 들기 위해서 골반을 앞으로 당겨야지만 상대방이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허리를 쭉 펴서 딱 빼버리면 그냥 바로 싱글렉 X가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내가 공격을 좀 할 줄 알고, 적어도 여기서 다시 내가 원하는 가드로 가는 요 길을 연습을 하셔야지만 손이 조금 힘이 빠질 때 다리 컨트롤하고 다시 가고,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생각했을 때 가는 그립 잡지 말고 오는 그립 잡아라, 약간 그런 느낌. 자, 가려고 하는 그립 잡지 말고 오는 그립 잡아라. 다시 이제 이 다리가 뒤로 빼려고 했죠. 가는 그립 잡지 말고 오는 그립 잡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체를 컨트롤하면 상대는 하체가 뒤로 빠지면 상체가 내려오고요. 상체를 잡고 있다가 상대방이 상체가 멀어지면 하체가 내려옵니다. 하체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는 가드를 딱딱 만들 줄 알아야 뭐 손도 약간 전완근 너무 안 털리고 힘을 덜 쓰면서도 상대방을 계속 컨트롤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드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힘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맞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탑이나 가드에서 이제 힘을 조금
또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탑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잡혔을 때는 그냥 발목 치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레이저 패스 있죠. 저희 강의 영상에 레이저 패스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레이저 패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저희 강의에 있는 영상들은 그 밑에 더보기란에 이제 링크를 다 걸어 놓을게요. 여기 한 번씩 다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힘 빼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저 패스 있습니다. 레이저 패스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드가 잡히겠죠. 목깃이 잡히든 소매가 잡히든 다리가 잡힙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힘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목깃 잡혔으면 힘으로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기술로 뜯어야 됩니다. 요거는 요 강의는 이제 저희 그 60강 지금 주짓수 교본 60강 중에 이제 상체 그립 뜯기, 하체 그립 뜯기 이제 그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놓고 오픈가드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패스를 하셔야지 이게 잡힌 상태에서 뭐 움직이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그립을 뜯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무리한 힘을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제 수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드에서도 상대방의 뭐 어떤 목깃이 잡고 들어온다 하면은 무리하게 막 이렇게 몸을 뻗어서 이렇게 뜯으려고 하다 보면은 가드가 열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훅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몸을 접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딱 뜯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쪽으로 가보세요. 예를 들어 뭐 가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가드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목깃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뜯어야 돼. 뜯는다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막 하다가 몸을 확 열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패스가 당하는 거죠. 굳이 하체까지 밀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기술로 그거 딱 틀어서 딱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다시 또 이 그립을 안 잡히게 내가 그립을 잡는다든지 여기서 이 사람이 내 목깃을 잡지 못하게 흔들어 준다든지 흔들어서 손을 찢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불필요한 이제 힘을 쓸 이제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드에서든 탑에서든 어떤 그립을 잡히면은 막 너무 몸을 뻗든지 아니면 몸을 날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뜯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뜯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힘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일단 힘을 빼려면 스탠딩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탑에 있다면 상대방의 다리 그립을 너무 막 잡고 당기지 말고 빨리 그 패스할 수 있는 각도를 틀어서 상대방의 다리를 누르거나 밀거나 이렇게 넘거나 흘릴 수 있는 그 각도로 가서 이제 패스를 하시고 상체 쪽으로 갔다 이제 패스를 딱 마무리했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너무 막 누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누르지 말고 상대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서 포지션을 계속 이동하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되고 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목깃을 잡았다. 그럼 너무 목깃에만 이렇게 목매지 말고 힘들면은 이제 하체 컨트롤 할 수 있는 가드 싱글렉이나 X가드 한번 갔다가 다시 세팅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패스 들어왔을 때 이제 프레임 적절하게 세우는 그것도 이제 저희 그 영상에 이제 철벽 가드 요 시리즈가 있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일단 힘을 빼는데 큰 도움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빼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힘 빠집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힘을 빠집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스파링을 접근을 해야 빠질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얻어낸 결론이고 이게 뭐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저기서 왜 저렇게 힘을 주지?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해서 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요거를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련을 하시다 보면은 큰 부상 없이 그리고 이제 스파링을 할 때 상대한테 힘 많이 빠지셨네요. 기술 좋은데요. 이런 소리를 아마 들을 겁니다. 그리고 스파링을 할 때 이기려고 막 이게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도 같이 이제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는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다고 느껴져야 이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힘을 빼고 상대한테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내가 100번 져서 100번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상대방도 이제 이때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제 뭐 제가 이 그립 잡았을 때는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피드백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기술이 쌓여서 또 체육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이제 그런 거죠. 맞죠? 나중에 본인이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수련을 이제 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배워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조금 더 생각이 난다면 그때 보충으로 다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힘 빼는 방법, 뭐 오래 하면 힘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뭐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점 연습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집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화이팅! 오스. 오스.